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오싹오싹하지. 무슨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어제 6층에 내리니까.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뭔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 2, 6, 2, 15, 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서면 또 다른 번호를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에이, 뭐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아,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위치한 28층 고층 빌딩 머나라 사이피 타워. 이곳은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2007년 안전 문제로 폐쇄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안전 문제는 공식적인 이유일 뿐 건물이 폐쇄된 진짜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귀신 목격담이 속출하는 건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현재 사람들이 이 빌딩을 귀신 타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 어느 날 이곳 로비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4층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경비원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14층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여성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이 탑승한 여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거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수차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이들이 나오자 이 건물 3층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산다는 괴담이 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 많은 10대 학생들이 이곳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 옷 귀신이 산다는 3층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관이야?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이 하나 있었고요. 게다가 관 옆에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관에다가 막 갑자기 그림자에다가 엄청 놀랐겠는데요. 그렇죠. 진짜 무서워. 아유야. 왜 굳이 이곳에 귀신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죠?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이 있던 토지는 원래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불의의 사고로 인부들이 사망해 당시에도 원혼의 피가 서린 곳이다라는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빨간 옷 귀신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터가 안 좋죠. 2010년 3월 중국 저장성 텐타이현의 한 작은 마을. 6살 소녀 차이 샤오한이 홀로 공중전화 박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손녀 차이 샤오한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이 목에 헐. 전화선이 감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아 뭐라고요? 에? 저 누가 타살한 거네. 아 뭐야? 일단은 사망 사건입니다. 어. 그래서 차이 샤오한을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 이게 말이 되나? 이후 사건은 안타까운 안전사고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의 장례식이 있던 날 장례식장의 한 직원으로부터 차이 샤오한의 가족이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한 달 새에 이 마을에서만 벌써 8명의 아이들이 떠났네요. 그런데 대체 왜 차이성 아이들만 죽은 걸까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성 가진 아이들은 그런 게 없었고 네. 차이 씨만. 아,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차이 샤오한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불과 2주 전인 2월 18일 함께 놀러 나갔던 5명의 사촌 남매가 돌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4일 만에 저수지 인근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요. 며칠 뒤 두 자매가 또다시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이 샤오한의 죽음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작은 마을에서 무려 8명의 아이들이 연달아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차이성을 가진 아이들만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차이가 우리나라 뭐 김씨, 이씨, 박씨처럼 아주 흔한 성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국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차이성을 가진 사람 본 적 있나요? 몇 명 못 봤어요. 그래서 더 이 부분을 미스터리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연쇄 살인범의 소행이 아닌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마을 사람들 역시 의문을 가지면서 차이성 어린이만 노리는 연쇄살인범이 있다라는 끔찍한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9번째 희생자가 나올 거라는 괴소문까지 돌며 마을 사람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두려움은 엄청났죠. 특히 차이 씨 집인데 애가 있는 집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또 내 아이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경찰 역시 심상치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어린이 연쇄 사망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뒤부터는 더 이상의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타깝다. 뭔가 수사가 진행되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 그만둔 게 아닐까. 그렇지. 중국의 작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차이성 연쇄살인 괴담. 8명의 아이들의 죽음은 정말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2008년 7월 30일 콜롬비아 북서부 초코주의 라시에라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 맞으면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비는 지구 종말의 전조가 틀림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을의 신부 조지 밀톤 코르도바 역시 이 비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라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 꽃비나 뭐 피비나 뭐 이런 게 내린 거예요? 마을 전역이 충격과 공포였던 이유. 그냥 비가 아닌 붉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빨갛다. 진짜 무서웠겠는데? 마을을 뒤덮은 붉은 비, 정말 충격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붉은 비가 내린 건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엔 인도, 2018년엔 러시아에서도 붉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네. 자, 이 현상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은요. 붉은색 산화철이 포함된 사막의 먼지 때문이다. 인근 해변에서 자라는 해조류 포자가 원인이다.
이런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결국 전 세계에서 내린 붉은 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겨졌었죠.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콜롬비아 붉은 비도 원인이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럼?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콜롬비아에서 내린 붉은 비는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내린 붉은 비와는 좀 달랐습니다. 마을 코르도바 신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이 빗물을 채취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바이러스 전문가에게 성분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A ver es que marca 3 cruces de sangre. Esto quiere decir que la muestra es sangre. 피가 섞여버린 블러드 레인, 혈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이 혈우에 대해서 일부 생물학자들은요, 붉은 비의 원인은 새나 박쥐의 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나 박쥐떼가 상공에서 부딪히거나 운석에 맞아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빗물에 섞여 내린 걸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에 붉은 비가 내렸을 때 주민들이 새떼를 목격했거나 새떼의 사체가 발견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콜롬비아에 내린 혈우의 원인은요, 현재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블러드 레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말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인 걸까요? 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 묻은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묘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2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 깜짝 놀랐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 아,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한 달 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 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공동묘지 관리자들이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아우. 그 인형이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인형도 아니고 어린 딸이 아끼던 인형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니 가족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고 정말 그 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와 청나라 시절의 정원인 이화원 등 베이징의 중심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2375번 버스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 어느 늦은 밤 이화원에서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한 할머니가 375번 막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이 지났을까요? 청나라 시대 전통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버스에 탑승했는데요. 전통 의상? 그리고 잠시 후 신혼부부들이 내렸고요. 얼마 뒤 네가 내 지갑 훔쳐갔지? 에? 저 아닌데요?
무슨 소리세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는 다짜고짜 청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년은 황당해하며 따졌지만 할머니는 크게 역정을 내면서 당장 내리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자네 목숨을 구한 거야. 못 봤지? 아까 그 3명 다리가 없는 귀신이었어. 버스 안에서 바람이 불자 세 남성의 옷이 펄럭였는데 그 순간 노인은 세 남성의 다리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임을 알아채고 청년이라도 데리고 내리려고 일부러 난동을 피웠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들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청년과 노인이 탔던 375번 버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버스가 실종되고 이틀 뒤 사라진 375번 버스가 종점인 베이징 샹산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는데요. 진짜? 정말 안타깝게도 버스 안에 운전기사와 버스 안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게 공안이 버스의 연료 탱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엔 사람의 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야? 그 할머니 아니었으면 청년도 아마 같이 납치해가지고. 납치가 됐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저수지 안에 그 버스가 들어있지? 그게 완전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나 보다. 그러니까 저승사소인가? 이게 바로 중국 4대 괴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용기 있는 누리꾼들은 괴담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375번 막차에 탑승해보기도 했는데요. 네. 이상하게 도로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음산해 보인다. 버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이라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375번 버스 사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겁니까? 정말 다행히도요. 375번 버스 실종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괴담이었던 거죠. 어. 그리고 그 괴담의 근원을 확인해 보니 1998년경에 도시 전설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에피소드가 와전된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중국인들의 퇴근길을 서늘하게 만든 375번 버스 괴담이었습니다. 자, 여기 인형을 버리는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도 돌아오는 인형도 있죠. 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오는 영화 에나벨입니다. 1969년 만삭인 아내 미아에게 남편 조는요, 한 인형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인형을 선물 받은 바로 그날 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 침입을 하고 살해 위협을 가하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부부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뭔가 불길한 마음에 인형을 버리고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인형이 부부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Wait a sec. How did that get in there? I swear I threw it out.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가족들을 더 올가매는 인형. 뭐야? 이 영화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미국 코네티컷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가 악령이 씌었거나 저주받은 물건만 모아둔 오컬트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끔찍한 저주와 함께 봉인되어 있는 에나벨 인형. 에나벨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요, 워렌 부부의 말에 따르면 1967년 미국 뉴욕에서 7살의 에나벨 히긴스라는 소녀가 강도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가 됐는데요. 이후에 이 인형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문의 공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인형을 가졌던 사람이 초자연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 봉인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인형의 저주, 영화 에나벨이 탄생되죠. 실물도 있고 스토리도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코네티켓의 한 박물관에서 순진무구한 얼굴로 핏빛 저주를 품고 있는 인형 에나벨. 함부로 그 봉인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인도 서벵골주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기차역 백운 코도르역이 재개장을 했습니다. 이곳은 무려 42년 만에 재운행을 시작하는 기차역인데요.
한동안 승객도 직원도 없는 그야말로 유령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 이유, 늦은 밤이면 백운 코도로역에서 무언가를 본 사람들이 속출. 심지어 기관사들마저도 백운 코도로역에는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태가 발생. 그래서 결국 아무도 가지 않는 역으로 방치됐던 겁니다.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기관사분들도 정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요. 네. 사건의 시작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늦은 밤, 아, 왜 깜짝이야. 저 뭐야? 당시 백운 코도로역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어둠 사이로 무언가를 발견한 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하얀 옷을 입은 채 선로를 걷고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누군데? 진짜 소름 돋았겠다. 이거 너무 저희로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네. 사실 백운 코도로역은 특정 지점을 지날 때면 왠지 모르게 기찻길로 끌려가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마을 사람 사이에서 귀신한테 끌려가는 곳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곳입니다. 그러면 귀신인 거네요. 자, 더 들어보세요. 이 겁에 질린 직원은 다음 날 곧바로 자신이 겪은 기묘한 일을 회사에 알렸지만 사람들은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직원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럼 아까 그 여기서 본 그 여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직원만 봤잖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백운 코도로역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본 이들은 의문의 사고를 당하는 등 불행한 운명이 덮쳤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역 인근에 산 마을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그 여자일 거야. 이유는 모르지만 오래전에 기찻길에서 목숨을 끊은 여인이 있었네. 그때 흰 옷을 입었다지? 백운 코도로역에서 한 여자가 달리는 기차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찻길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실 기찻길로 끌려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백운 코도로역을 두고 흉흉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아니 저 여자 누구야? 대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기차역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괴상한 몸짓으로 기괴한 춤을 추는 모습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계속 목격담이 늘자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기 시작을 했고요. 급기야 두려움에 휩싸인 기관사들이 백운 코도로역에 정차하지 않고 역을 통과하는 일까지 발생. 결국 백운 코도로역은 폐쇄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1997년 한 차례 재개장을 시도했지만 모두가 두려워해서 재개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09년이 돼서야 다시 역을 재개장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백운 코도로역이 재개장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해가 진 이후에는 역 이용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